QQQ가 오늘 강하게 출발한다면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던 질문에 숫자로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QLD와 TQQQ 투자자는 오늘 이걸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와 지금 아무 가격에 추격해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흥분하는 날이 아니라 강세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시장은 최근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I는 좋다고 하는데 진짜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게 맞나?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닌가? 마이크론 실적이 꺾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QQQ가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데 QLD와 TQQQ를 여기서 더 가져가도 되는가?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 의심을 실적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시장 예상 매출은 약 358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은 약 41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EPS도 예상은 약 20.8달러였는데 실제는 25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냥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시장이 계산하던 AI 수요의 크기 자체를 다시 올려버린 숫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시장은 다음 분기 매출을 약 436억 달러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약 5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년 전 113억 달러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건 이번 분기만 잘했다가 아닙니다. 다음 분기에도 더 강하게 간다고 회사가 직접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실적 발표 전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면 어떡하지? 혹시 AI 수요가 기대보다 약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공포보다 숫자가 훨씬 강했습니다. 여기서 QQQ 투자자는 핵심을 봐야 합니다. QQQ가 다시 위로 가려면 기술주 전체의 이익 기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금리가 높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도 이익이 너무 강하면 시장은 다시 위를 봅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은 바로 그 이익의 힘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를 증명했다면 오늘 마이크론 실적은 그 뒤에 붙는 메모리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AI는 엔비디아 혼자 만드는 장이 아닙니다. GPU가 팔리면 HBM이 필요하고 서버가 늘면 D램과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네트워크, 냉각,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다는 건 AI 생태계 안쪽에서 실제 주문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전략적 고객 계약입니다. 마이크론은 데이터 센터와 오토 분야에서 16건의 전략적 고객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약이 사인되면 전체 매출의 약 50%가 이런 장기 고객 계약에 묶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오래된 불신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메모리를 늘 사이클 산업으로 봤습니다. 좋을 때는 미친듯이 좋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무너지고 재고가 쌓이면 감산하고 다시 부족해지면 오르는 산업.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투자자들은 늘 의심했습니다. 이거 지금 꼭대기 아니냐? 지금 사면 사이클 끝물 아니냐? 결국 공급 과잉 오면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전략 고객 계약으로 묶이고 그 계약의 가격 하한선이 현재 시장가와 비슷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가격이 아무렇게나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큰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물량과 가격을 확보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QQQ, QLD, TQQQ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랠리가 진짜 계속되려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주문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이 보여준 건 바로 그 장기 주문입니다. 고객들이 말로만 AI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27년 이후까지 필요한 메모리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쪽에서도 메모리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이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로봇이 사람처럼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필요한 건 결국 연산과 메모리입니다. AI가 뇌라면 메모리는 기억입니다. 뇌가 커지는데 기억 장치가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수요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수요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버티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겁먹었던 피크아웃보다 실제 숫자가 훨씬 강했습니다. 여기에 매크로도 도와줬습니다. 최근 QQQ를 위해서 누르던 가장 큰 힘은 유가와 금리였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커지면 유가가 튑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우려가 살아납니다. 물가 우려가 살아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집니다.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QQQ는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습니다. QLD와 TQQQ는 그 압박을 더 크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료나 보험 비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시장은 중동 리스크 완화 가능성에 반응했습니다. WTI 유가는 7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4%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AI 이익 기대를 밀어올리고 위에서는 유가와 금리가 내려오면서 밸류에이션 압박을 줄여줍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은 약해지고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힘은 강해진 겁니다. QQQ가 다시 위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도 시장의 공포를 낮췄습니다. 실업률 10%, 상업용 부동산 가격 39% 하락, 주택가격 30% 하락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넣고 은행권을 테스트했는데 32개 은행 모두 최소 자본 요건을 지켜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상업용 부동산, 고용 둔화, 소비 약화 같은 불안은 계속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은행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금융위기식 공포는 오늘 한번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AI 실적은 강합니다. 메모리 수요도 강합니다. 유가는 내려왔습니다. 금리도 내려왔습니다. 은행권 체력도 버틸만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이면 QQQ는 단기적으로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TQQQ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수급입니다. 지금 QLD, TQQQ, SOXL 같은 레버리지 ETF에 들어온 돈이 너무 많습니다. 레버리지 ETF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은 좋은 뉴스에는 더 빨리 오르고 나쁜 뉴스에는 더 빨리 흔들립니다. 작은 변수 하나에도 리밸런싱이 붙고 그 리밸런싱이 장중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향보다 진입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장 초반 첫 양봉을 그대로 따라붙으면 계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날일수록 첫 반응은 과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매수세는 장 초반 흥분이 아니라 눌림 뒤 다시 올라오는 힘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전략은 명확합니다. QQQ가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첫 30분은 추격하지 말고 시가를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강하게 떠서 시작했는데 바로 시가 아래로 밀리면 그건 호재에도 차익 실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초반 눌림이 나온 뒤 다시 시가와 전일 고점을 회복하면 그때는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QLD는 QQQ가 전일 고점 위에서 버티거나 장중 중심선을 회복할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는 작게, 2차는 시가 회복 확인, 3차는 고점 돌파 확인으로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같은 날 QLD는 선진입보다 확인 매수가 더 중요합니다. TQQQ는 더 늦게 봐야 합니다. TQQQ는 좋은 자리에서 잡으면 수익률을 키우지만 감정으로 잡으면 손실도 빠르게 키웁니다. 오늘 TQQQ는 QQQ가 시가를 지키고 금리가 안정되고 반도체 강세가 장중에도 유지될 때만 작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은 QLD보다 작아야 합니다.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반도체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OXL은 뉴스가 좋은 날 가장 많이 흔들리는 상품입니다. 장 초반 급등이 나오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첫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고 다시 반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좋다와 SOXL을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QQQ가 갭상승 후 시가를 지키고 마이크론 호재가 엔비디아와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10년물 금리가 4.4% 아래에서 안정되고 유가가 70달러 아래를 유지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QLD는 분할로 따라갈 수 있고 TQQQ는 아주 작은 비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QQQ가 갭상승 후 바로 시가를 깨고 반도체가 장 초반만 강하다가 밀리고 금리가 다시 튀고 유가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도 오늘은 추격하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못 가는 장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상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사야 합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사도 되는 날이 아니라 확인되면 사는 날입니다. QQQ가 버티는지 확인하고 QLD는 분할로만 접근하고 TQQQ는 QQQ가 확실히 살아난 뒤 작게 보는 게 맞습니다. 현금은 버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은 분명히 강합니다. AI 수요도 살아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의심도 약해졌습니다. 유가와 금리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도 최악의 공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QQQ, TQQQ 투자자에게 오늘은 분명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날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QQQ가 버티면 QLD는 기회가 됩니다. QQQ가 밀리면 TQQQ는 독이 됩니다. 반도체가 강해도 SOXL은 가격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실적은 방향을 만들지만 좋은 진입은 계좌를 지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랠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그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금리와 유가는 시장을 덜 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 수급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강세는 인정하되 추격은 참아야 합니다. 돈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기다린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뉴스 이후에도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 QQQ는 방향을 확인하고 QLD는 분할로 대응하고 TQQQ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주는 선물은 수익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만 다음 상승장까지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